먼저 제가 조금 그 저기 체조 박수 치는 거 좋다는 거 아시죠?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잠깐 어떤 박수냐면요. 짝꿍하고 같이 마주보고 저기 한번 해보세요. 건강 박수예요. 건강 박수, 행복 박수. 짝꿍하고 혼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혼자 하 짝꿍은 하 이렇게 한번 두번 그다음에 두 번째 하하 짝짝 그다음 세 번째 하하하 짝짝짝 네 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짝꿍하고 하면 재밌고요. 혹시 집 댁에 가시더라도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하거나 혹시 친구분을 만나더라도 친구분이랑 같이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꿍하고 안 하고 혼자 하실 거예요? 좋아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다섯 번,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갔다가 다시 또 5, 4, 3, 2, 1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손도 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 되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첫 번째 퀴즈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의 플러그를 뽑으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다 생각하면 X 해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자, 맞아, 표현해주세요. 맞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실 저는 아빠한테 워낙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아갖고 맨날 코드 빼는 게 일이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죠. 안 쓰는 코드는 무조건 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도 켜놓고 하루 종일 코드도 뽑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 너무 실천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 답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날씨와 기후는 같은 뜻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날씨와 기후. 맞아. 요즘 오늘 날씨는 어때요? 자, 답. O일까요? X일까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답은 X입니다. X. 네, 답은 X예요. 오늘 날씨는 화창하고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았죠. 그런데 오늘 기후는 어때? 이런 말 안 하지요. 오늘 근데 짧은 시간 하루하루의 하루하루를 기상 현상은 날씨라고 표현하는데 기후는 오랜 시간 동안 한 10년, 20년, 100년까지 긴 시간 동안 나타나는 현상, 그 상황을 기후라고 하는데 요즘 점점 기후가 심각해지고 있대요. 점점 더워지고 점점 추워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막 이런 날씨가 그래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 또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후와 날씨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퀴즈요. 답은 X.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를 거의 볼 수 없다. 답을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표현해 주세요.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찍으세요. 모르면 찍으세요. 답은 거의 볼 수 없대. 동그라미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소나무는 이렇게 시원한, 우리나라 같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소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소나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적절하게 시원한 이런 날씨에 맞는 나무인데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 소나무 많이 베어내고 있잖아요. 소나무 병도 많이 생기고, 지구 온난화 이 따뜻한 날씨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아예 없어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다 같이 놓고 이렇게 크게 들려요? 네, 네, 네. 그쪽에서 스피커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의 따뜻한 날씨에도 잘 맞는 품종을 개량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은 동그라미고요. 자, 또 퀴즈. 자, 소가 방귀 뀌는 거 아세요? 소가 방귀도 많이 뀌고 트름도 많이 한대요. 트름. 근데 이게 지구에 지금 점점 지구가 따뜻해져가지고 문제잖아요.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에게게 그까지 소가 방귀를 끼면 얼마나 낀다고?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 생각하면 X. 답은 빨리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 O 아니면 X. 틀려도 괜찮아요. 답은? 네, 온도를 내린다. 맞아, 온도를 내린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 X예요. 답은 온도에 내린다. 맞아요. 역시 예리하셨어요. 온도를 내린다는 S고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저기 소가 방구를 뻥뻥 끼는데 메탄가스라고 해요. 메탄가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는 중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소고기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서 먹지도 못하고 소도 많이 사실 못 키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잖아요. 그분들은 한 덩어리씩 소고기 한 덩어리씩 매일 먹는 게 식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다 밀어가지고 소들이 먹을 여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기 때문에 걔네들이 끼는 방귀와 트름이 지구를 점점 덥게 한대요. 지구를 점점 덥게 해가지고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북극곰. 북극곰 혹시 곰 보신 적 있으신지요? 텔레비전에서요? 저 어렸을 때 자연농원이라고 서울에 가면 자연농원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서울랜드 같은 데 가니까 곰이 막 얼음 속에서 수영하고 그랬던 거 본 적 있건 저 어렸을 때요? 혹시 어른들 자연농원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때 안 보셨어요, 북극곰? 네, 맞아, 봤어요. 그럼 혹시 공룡은 보신 적 있으세요, 공룡? 안 보셨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른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가 결혼해가지고 또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걔네들이 책을 가지고 와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북극곰이 나오는 거예요. 북극곰이 나오면은 옛날에는 진짜 북극곰이 있었단다. 제가 이렇게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손자 손녀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북극곰이 어디 있었어요. 동화책에만 나오는 거지 북극곰은 없잖아요. 그렇게 손자 손녀가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공룡 이야기 맨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뭐 영화에도 나오는데 저희는 공룡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유 진짜 있었을까? 가짜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공룡처럼 북극곰도 싹 사라지면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의 또 손자 손녀 그러니까 증손자나 그 정도 되겠죠. 그 아이들이 북극곰이 없을 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이 있었다는 말을 못 믿을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하나 볼게요. 캐나다 동부 북극권의 배핀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포착한 영상은 수컷곰이 다가오자 엄마곰과 새끼곰이 다급히 도망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보지만 수컷곰은 순식간에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엄마곰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수컷곰은 새끼곰을 가차없이 물어뜯습니다. Normally the males don't chase them particularly, the females are very fast, but when they've got a little cub with them like that, they run more slowly, and so it's possible for a male to catch up. 북극곰은 원래 주 먹이인 바다표범이 숨을 쉬기 위해 얼음 위로 올라오면 사냥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탓에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표범이 자취를 감추자 굶주린 북극곰이 새끼까지 잡아먹는 겁니다. This is life in the Arctic, and this is something we know about polar bear biology, but to see it is really dramatic. 잔인하지요. 아빠 곰이 새끼 곰을 잡아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곰들이 많은데 또 아빠가 빠른 엄마는 못 잡고 힘이 없고 느린 새끼 곰을 잡아먹어가지고 점점 더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먹어야 할 바다 표범이라든지 정어리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네들이 그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먹고 또 얼음 밖으로 나와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만한 얼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사냥해야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새끼곰까지 잡아먹는다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자, 그 이유는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지구 온난화는 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왜 뜨거워질까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지요? 지구가 왜 뜨거워질까? 지구 뜨거워지는 현상을 왜 온난화라고 할까요? 온난화일까요? 맞아요. 오염돼가지고죠.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을 먼저 쉽게 아주 쉬운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가 왜 뜨거워질까? 계속 뜨거워지면 우리도 살 수 없을 거야. 지구가 왜 자꾸 뜨거워지냐고?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건 알고 있지? 태양 빛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지. 하지만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면 지구가 뜨거워져. 그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오존층. 지구를 데우고 남은 열은 다시 우주로 나가. 햇빛이 적당한 양만큼만 들어오도록 도와주지. 그렇게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를 지구 스스로 맞추는 거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더니 지구 속열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 아주 더운 여름날 창문을 꼭꼭 닫아둔 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더워졌던 거구나. 지구 그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 속은 항상 따뜻하지요. 예, 밖에보다 온도가 좀 더 올라가 있죠. 원래 지구도 햇빛을 받아갖고 따뜻해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열만 지구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아주 나쁜 공기들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구가 자꾸 점점점 더워지고 있대요. 비닐하우스 안처럼.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문제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구 온난화의 개념 알겠죠?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면서 점점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희가 항상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쓰는 모든 기구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그리고 가스 이런 데 사용하는 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또 오토바이, 경운기, 예를 들면 경운기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텔레비전을 볼 때, 에어컨을 틀 때, 그리고 휴대폰에 전기 충전을 시킬 때라든지 모든 화석 연료인 석유, 가스, 전기를 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먹는 정말 고마운 게 있죠. 이산화탄소를 먹는 고마운 건 뭘까요? 맞아요. 나무예요. 나무. 식물이에요. 식물. 나무와 식물.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변에 나무와 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시게 사실 수 있으신 거예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면서 대신 더 좋은 산소를 뿜어주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이 많을수록 산이 많을수록 지구는 시원하고 깨끗한데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커다란 밀림 숲을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무를 다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소를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우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러면서 숲이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서 화석 연료인 석유나 석탄, 가스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면서 지구가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시지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따뜻해서 좋지요. 겨울에 난방도 적게 하고 옷도 얇게 입을 수 있어서 좋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희가 정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꼭 내일을 입고 사는데 지구가 따뜻해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갑작스러운 폭우, 비가 며칠 전에도 그렇잖아. 옛날에는 대충 일기예보에서 예측할 수 있는 비가 내렸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잠깐 나가드릴게요. 국지성 호우라고 해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군산이라는 곳이에요. 군산은 근처에 바다가 있잖아요. 2008년인가 제가 살고 있는 군산에 갑작스럽게 비가 예보도 없이 일기예보에서 예보도 없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 한가운데가 이번 여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 대비를 잘 해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적었는데 몇 년 전에는 비가 도로까지 넘쳐 비까지 많이 온 데다가 바닷물까지 만조였던 거예요. 썰물로 밀물로 그래가지고 밀물로 만조여가지고 군산의 시내가 다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산사태로 인해서 아파트 자동차도 다 잠기고 지하 주차장에 되어 있던 자동차도 다 잠그고 제가 잘 가던 한길문고라는 서점이 있는데 책방이 있는데 거기도 지하에 있었는데 책이 다 잠겼어요. 수천 권의 책이 다 잠기고 차들도 다 잠겨가지고
뭐 몇백 대의 차들이 다 잠겨가지고 보상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제가 아는 언니는 남편 차, 언니 차까지 다 잠겨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비가 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어떤 데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네, 사과죠, 사과. 그 옆에는요. 우박이에요. 이거 순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순창에서. 한 3, 4년 전인가요? 네, 얼마 전에 순창에 6월 6일인가에 6월 6일날 순창에 혹시 우박 오신 거 아시죠? 6월 6일날 몇 년 전에. 예. 그리고 여기도 가을인데 아주 사과가 예쁘게 익어가는 초가을인데 갑작스럽게 막 우박이, 겨울도 아닌 우박이 내린 거예요. 막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한 큰 것들이. 그래갖고 사과가 애써 농사지은 사과에 다 우박이 툭툭 떨어져갖고 사과가 다 상처가 났겠지요. 그래서 농민들은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데 이 사과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조개 들어간 것처럼 움푹움푹 파였으니까 보조개 사과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농민들은 그나마 손해를 덜 보고 저희들은 좀 상처 났지만 좀 싸게 사과를 먹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때 아닌 우박이 갑자기 6월 6일날 순창에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 세운지 눈도 안 오는데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이기후에 의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박 맞은 보조개 사과, 이름도 예쁘게 잘 지었죠. 보조개 사과라고. 그래서 서로 도와줬던 사례도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자, 여기는 투발루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정말 몰디브라든지 투발루는 신혼여행 그 부부들이 정말 많이 가는 예쁜 섬이거든요. 근데 북극에 있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돼가지고 원래 바다가 높이가 여기였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얼음이 자꾸 녹으니까. 그래서 섬들이 자꾸 잠기는 거예요. 섬들이 잠기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섬 사람들이 지금 섬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기후 난민이라고 표현해요. 난민. 집을 이제 자기 살던 고향,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데 너희들까지 못 받아준다. 서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받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에서 몇 명만 받아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잠길 때까지 속수무책 기다리는 거죠. 참, 어쩔 수 없는.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막 일본이라든지 그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런 데도 바다가 가깝잖아요. 그런 데는 넓게 댐같이 둑 같은 걸 쌓는데요. 미리 몇 조 원을 들여갖고 쌓아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들을,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못 사는 섬나라는 방법이 없이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섬 사람들은 자동차를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많이 버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잠기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는 거죠. 섬나라. 그래서 심각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밖에서 볼 때 예쁘잖아요. 그 섬이 길게 있는데 저기가 지금 잠기고 있다는 투발루. 네, 아깝죠. 정말 그 몰디브 같은 데 신혼여행 많이 갔던 곳이잖아요. 사실 저희 군산도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반절 이상이 잠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 깊이가 높아져서 홍수가 날 수 있어. 저렇게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죠. 해수면 상승. 뜨거워진 바다는 바다 위의 공기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 공기가 육지로 날아가서 나무를 바싹 말려. 그러면은 산불도 자주 난대요. 산불. 나무도 쉽다고. 그래서 이번에 고성에서 산불 났었잖아요. 따뜻해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구름이 많이 생기면 폭풍의 힘도 아주 세죠. 자, 폭풍이나 쓰나미 이런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바닷가에 살고 있는 태국 이런데 일본 같은데 피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바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기후, 오랜 시간 동안 변하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따뜻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뭐예요? 체리, 망고, 동백꽃. 동백꽃 아시죠? 원래 동백꽃은 제가 살고 있는 군산 옆에 충청남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충청남도에 서천 가보셨나요? 서천? 국립생태원인데 국립생태원 많이 가시죠? 거기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경상도, 거제도라든지 경상도, 전라 남북도에 충청도 서천까지만 동백꽃이 피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디 서울까지 동백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농사하면 제일 유명했던 곳이 어디지요? 대구였잖아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대구에서는 사과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장수까지도 농사를 지었던 곳이 이제는 강원도까지 강원도에서 사과 농사를 짓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리 농사를 지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바나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못 키웠잖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 얼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혹시 아시지요? 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저기 따뜻한 남도에서 바나나가 나오고 있대요. 제주도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게 바로 먹거리가 변하는 거예요. 먹거리가 변하는 거. 그리고 잘 잡히던 동해 바다에 잘 잡히던 명태죠, 명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오징어도 자꾸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저희 먹거리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 망고도 따뜻하게 때 망고도 맛있는 망고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생산하고 재배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재배하고 생산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그 먹거리까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요. 한 군데는 너무 가뭄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군데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 들어보셨죠? 탄소 발자국 오늘 주제도 탄소 중립이라는 말 나오고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는 아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거든요. 자, 바나나와 사과가 있어요. 저희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드셔야 되겠지만 지구를 생각하고 기후를 생각한다면 어떤 과일을 더 드셔야 될까요? 바나나하고 사과 중에 사과요? 네.
그러면은 뒷사진은 오렌지하고 귤이 있어요. 오렌지하고 귤 중에는 어떤 과일을 드셔야 될까? 이왕이면 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바나나는 아직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은 필리핀에서 오죠. 필리핀에서 오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오려면은 제일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죠. 소방귀에 있는 메탄하고 이산화탄소 메탄인데 저기 바나나가 배로 또는 비행기를 타고 오려면은 석유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 이산화탄소의 발자국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사과는 가까운 장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진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천도 사과 나오나요? 관천도 사과 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럭으로 싣고만 오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석유가 적게 들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짧은 거예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쉽게 말해서 이 탄소의 의미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면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발자국이 적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도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가지고 오려면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겠죠. 귤은 가까운 제주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귤을 먹어야 되어야 지구 온난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 사항인 거죠. 실천 방향인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잘 실천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음식을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요리할 때도 가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덥게 하고 또 남은 거를 쓰레기 버리려면 더 힘들고 그리고 가까운 먹거리는 이렇게 가까운 지역의 마트나 지역의 로컬 푸드라고 하고 지역의 음식 생산하는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된다는 거. 같은 소고기를 먹더라도 장수에서 나온 소고기를 먹어야지 저기 대관령에서 나온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지역의 시장과 지역의 마트를 이용했거나 지역의 농협 이런 걸 이용해서 지역에서 난 생산물을 먹으면 농민들도 좋고 생산자인 농민들도 좋고 또 저희 지구도 좋고 또 저희 먹는 소비자도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천사항, 이산화탄소를 잘 적게 쓰는 실천사항들이 있지요. 뭐 어르신은 너무 잘 실천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기, 걸어다니기, 그리고 내의 입기. 추운 겨울에 내의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저희 내의 입고 살잖아요. 저도 꼭 내의 입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은 집을 따뜻하게 막 보일러를 돌려놓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살잖아요. 그건 정말 아무리 자기가 부자여서 돈이 많다고 해도 지구를 위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가스 좀 적게 떼면서 반바지 반팔 안 입고 내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선생님 저희 몇 시까지 할까요? 10시 11시 10분이요? 네, 영상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하와이 제도의 한 섬, 미드웨이. 많은 새가 살고 있어 새들의 낙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점차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죽은 새들의 뱃속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 새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들이에요. 새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유리조각, 비닐봉지. 고통받는 건 비단 새뿐만이 아닌데요. 수백 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바다 거북이는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먹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비닐봉지가 플라스틱에 휘감겨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인해 매년 죽어가는 바다 거북이는 10만 마리에 육박하고 또 바다새는 100만 마리에 달하죠.
바다를 위협하는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저 쓰레기들이 어디에서 미국 조지아대 나왔을까요?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0 저런 쓰레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육지에서 저희가 버린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저기 아까 말한 하와이 섬에 한국 글자로 표시된 비닐봉지가 나오고 과자 봉지가 나오고 예, 뭐 중국어로 된 과자 봉지가 나오고 간 적도 없지만 버린 적도 없지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바다로 가고 또 바다에서 많은 새들,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거북만 죽는 게 아니라 바다가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저희가 먹는 생선, 고등어, 갈치, 오징어 이런 생선도 다 오염이 되겠죠. 그런 걸 먹는 저희들도 결국은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또 수명이 짧아지겠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의 실천 사항인 거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형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자, 비닐, 물병, 커피병, 커피잔, 커피컵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 비닐봉지, 후라이팬, 칫솔, 아이들 쓰는 기저귀, 그 다음에 가방, 신발, 그 다음에 이런 것, 우유권,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릇들이요. 이런 것들. 썩는데 다 20년, 50년, 100년씩 걸린대요. 저희보다 수명이 더 긴 게 저 플라스틱 쓰레기들인 거죠. 유리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썩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버릴 때 잘 버리면 분리를 잘 해주면 이게 쓰레기가 다시 또 다른 옷으로 태어나고 또 다른 다양한 제품으로 태어나거든요. 혹시 이런 표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표시. 자원 재활용이라는 표시거든요. 제가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뭐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물병이랑 이렇게 보면은 저런 여기 이렇게 식혜병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처럼 된 저 표시가 있는 것들은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예. 이렇게 요구르트병에도 있고 그다음에 콜라병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표시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다병에 있죠. 그러면은 이 콜라병 있죠. 콜라병 다 드신 다음에 어떻게 버리시나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물로 꼭 헹궈가지고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아야 돼요. 왜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뜨려야 돼요. 왜 그럴까? 조심하세요. 다치지 않게. 이거 할 때. 왜 그래야 될까요? 맞아요. 부피를 줄인다는 거는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쓰레기 가지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부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지러 오셨는데 이걸 갖다가 맨날 밟고 다 일일이 밟고 줄이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싣고 가면은 2번 와서 싣고 갈 것을 많으면 많을수록 3번, 4번 싣고 다니셔야 되겠죠. 그러면 또 석유, 트럭을 많이 타고 다니셔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 석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이 쓰레기도 재활용 잘 못하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버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자, 이건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 맞아요. 맨날 요즘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실천을 잘해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 잘해요. 젊은 사람들이 귀찮아. 사실 이거 일일이 하려면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사실 갖고 온 쓰레기도 저희 집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일주일도 안 된 쓰레기. 왜냐하면 문제는 기업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이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트 가거나 시장에 가면은 사가지고 오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버리기도 힘들지만 다시 또 이게 다 쓰레기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귀찮아요. 사실 한다는 게 쉬운 일 않아요. 네. 그래서 안 붙이는 것도 나와. 요즘 안 붙이는 거 나오고 이거 없이 여기에 글씨랑 상표만 나오는 것도 나와요. 이게 바로 변한 거죠.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비자들이 원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해야 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벨을 띄고 네, 이것도 밟아서 보내요. 라벨 안 떨어지네요. 심지어 잘 떨어지지도 않네요. 이렇게 라벨을 꼭 떼서 왜냐하면 이거를 성소부와 환경미화원 하려면 못해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해버리거든요. 안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재활용 어떤 거 할 것 같아? 이걸로 재활용하면 뭘 만들 것 같아? 이렇게 물티슈. 맞아, 물티슈로 만들고요. 박지성 선수가 입었던 등산복이나 축구복, 운동복을 만든대요. 그러면 땀도 잘 흡수하면서 즐기고 해서 운동복, 등산복 같은 거 많이 만든대요. 남자 와이셔츠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잘 구매해주면 옷을 만들 수 있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건 절대 분리 안 한대. 그냥 버려버린대. 다 폐기시킨대요. 이렇게 해줘야만이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옷 같은 걸 만들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구르트병이거든요. 특히 이거 그냥 붙여놓고 그냥 쭉 빨아먹고 이거 붙여놓잖아요.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이것도 뜯어가지고 뜯어서 버리고 뚜껑은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어르신들 보이시나요? 이거 사진? 왼쪽에 있는 게 뭐 같아요? 네, 건전지 옆에요.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정말 우리 시골에서 저도 시골 진안에서 살았거든요. 진안 북이. 네. 저희 친정 엄마는 마령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도 항상 원불교 다니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 마령에 원불교가 있죠. 저희 외할머니도 만들고 이모 한 분도 교무님이세요. 진짜로. 저희 익산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는 정년하셨는데 교무님이시고 원불교 너무너무 친근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아직 저는 종교를 아직 못 갖고 있긴 하지만 시골에서 살았는데 도시는 그래도 건전지라든지 형광등 버리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시골은 없잖아요. 없죠, 버리는데. 근데 저 건전지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무심히 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수은이라든지 납 같은 중금속들이 다 저게 부서지면서 부식되면서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그럼 흙이 오염돼요. 그럼 우리가 먹는 상추가 배추 같은 이런 흙도 그런 것도 오염이 되고 또 흘러 지하수로 가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수은 중독, 납 중독 그것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마다 꼭 면사무소나 아니면은 면사무소죠. 여기는요. 면사무소에다 꼭 부탁해가지고 수거함을 만들어 달라고 꼭 부탁하셔야 돼요. 형광등 같은 거 절대 깨서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결국 우리한테 그것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버릴 수 있게끔 동네마다 꼭 어떻게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이 건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형광등 이런 것들 정말 조심히 버려주거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정말 약 많이 드시잖아요. 맨날 영양제뿐만 아니라 허리 아픈 약, 배 아픈 약, 위 아픈 약 진짜 많이 드시는데 유통기간 지나고 먹다가 다 드시다가 다 못 드신 약들 있잖아요. 어디다 버리시죠?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그냥 버리시죠. 이것도 정말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약도. 그래서 이것도 다 모았다가 다시 약국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이것도 면사무소에서 부탁해갖고 약을 모아놓는 뭐 함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수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진짜 어르신들이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이 세 가지 정도는 무심히 버릴 수 있거든요.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다 모아갖고 박지성 선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만든대요. 저 옆에 지금 공장 녹여가지고 실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쓰잖아요. 다 갖다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방을 만들고 해가지고 필리핀 못 사는 나라에다가 선물을 해준대요. 우리 어렸을 때 보자기 가방 하나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자기 들고 다녔죠. 책보 들고 다녔잖아요.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가방 같은 거 없어서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다가 저렇게 선물도 해주고 그런데 기념품으로 그렇죠. 새로 만들어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게 만들어. 이렇게 예쁜 옷들도 만들고 청바지. 아 오늘 갖고 왔어야 돼. 제가 청바지로 예쁜 가방 하나 청바 안 입는 청바지로 핸드폰 넣는 가방 같은 거 만들고 갖고 다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어, 폐타이어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고 계시고 있어요. 저도 잘 실천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해 주셔가지고 지구 온난화라든지 탄소 발자국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몸소 느끼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더 건강한 지구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함께 모두 노력하면서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